창조적 모방. 텐센트의 처음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우리가 아는 삐삐와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시장이 성장하면서 삐삐는 급격히 몰락했고 텐센트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당시 주목한 비즈니스가 바로 인터넷 메신저입니다. 당시 인터넷 메신저 업계에서는 두 가지 모델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ICQ와 미국에서 나온 AOL입니다. 텐센트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ICQ의 모델을 그대로 베껴 만들었고 그 위에 중국 사용자들의 특성을 생각해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하여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봤던 이름 QQ 메신저입니다. 그렇게 창조적 모방을 전략으로 성공했다고 자평하며 텐센트가 작은 회사였을 땐 성장을 위해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야만 했지만 우리는 단순 모방이 아닌 중국 현지 상황에 맞게 현지화하여 더 나은 기능을 추가하였고 혁신을 이끌어내서 성공할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한국과 텐센트. 텐센트는 한국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모방하여 현지화하였습니다. 시작은 싸이월드였습니다. 메신저 시스템을 정착시켰지만 거기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기 쉽지 않았던 텐센트는 한국의 싸이월드를 주목하게 됩니다. 싸이월드의 과금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의 QQ 사용자들은 본인의 아바타를 꾸미는데 지갑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카카오톡입니다. 스마트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모바일 메신저 시장이 떠올랐고 텐센트는 레이트온을 밀어낸 카카오톡을 주목하며 위챗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맞게 간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재의 지갑 없는 중국을 만드는데 일조합니다. 세 번째, 아시아 최대의 게임사. 텐센트는 2003년 큰 도전을 준비합니다. 바로 게임 사업이었죠. 처음 그들은 한국 게임사들의 게임을 사들여 중국의 현지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으로 특화되어 있던 한국 게임들을 유통하게 된 텐센트는 곧바로 중국 최대의 게임 유통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후 텐센트는 한국 이외의 다른 여러 나라의 게임들을 중국 내에 유통시키면서 자국 내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제는 해외의 굵직한 게임사들을 사들이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라이엇입니다. 이러한 여러 게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텐센트는 왕자영유 같은 표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임들을 출시하게 되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네 번째, 중국 최고의 부자 마오텅. 텐센트의 창립자 마오텅은 현재 중국 최고의 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9년 3월 5일에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발표에 따르면 마오텅이 보유한 자산은 무려 288억 달러, 한화로 약 43조 7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순위로는 20위라고 하네요. 다섯 번째, 위험한 미래. 텐센트가 이렇게 크게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텐센트의 패스트 팔로워로서의 전략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커진 몸집만큼이나 이제는 발빠르게 시장을 대처하기 힘들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QQ는 매해 1억 명 이상의 유저가 이탈하고 있으며 위챗 모멘트의 1인 평균 체류 기간도 2017년 12월부터 빠르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에 틱톡, 모 회사인 바이트댄스는 알리바바, 바이두를 추월하며 시장 점유율 1위에 텐센트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30억 위안을 투입하며 다시 틱톡의 점유율을 빼앗아 오려 하지만 텐센트는 현재 시장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외신의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